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배우는 한문교실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요. 2단계로 코로나가 격상돼가지고 다 모든 게 또 무산돼 갖고 화가 되게 나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자, 저번 시간에는 개강자를 만났었죠. 예, 개강자가 집에서 도둑을 자기 주위에 있는 집안에 있는 도둑을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폭력으로 형벌로서 다스리면 어떠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제 그건 아니다 그랬죠. 위에 정치하는 사람이 바람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풀이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풀은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번 저번에 잠깐 하다가 만 것 같아요. 20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달과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달과 명이 아니고 달과 문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요 달하고 문. 달하고 이제 문인데 이 문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명성이에요. 명성을 문이라고 하고 달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할 때는 통달이라는 말을 써요. 통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달하고 문에 대한 건데 20번에 들어갑니다. 자작문 하여 가이지 달이 있고 자 사자는 선비 사자입니다. 어찌하자 선비는 어떻게 하면 하여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가이지 달인이 있고 고측자는 뭐뭐 한다면 그런다고 그랬어요. 고측자가 이 사자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사 하거든요. 이 사자인데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부로 나타낼 때는 고측자로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선비가 어떻게 하면 가위라는 말은 오를 가자 이를 위자 그러면 가위라는 거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달이 있고 그를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통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지금 여기서 선비라는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선비는 그냥 지식인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인들을 사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얘가 왜 달이라는 말을 하는가 물어보는가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쩌자제 무엇을 말하는고 무엇인고 이 소위 달자여 이랬어요. 이 소위 달자여 이는 너희 자.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소자 이렇게 생겼죠. 소위가 아니고 소위 그 다음에 달. 자 소위 달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하제요 그랬잖아요. 하제요 무엇을 말하는 무엇인고 너가 이건 너희 자예요. 너 상대 너가 달이라고 잃은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제가 앞에 둬야 될 게 아니고 어디로 둬야 된다? 이 뒤로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제가 뒤로 와야 되는데 이 소위 달자 뒤로 가야 되는데 앞에로 도치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제어부터 묻지 않고 그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각하는 달은 무엇이냐? 네가 생각하는 네가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됩니다. 그랬더니 자장이 말합니다. 자, 저희가 하는 거는 안연편의 20편입니다. 혹시 다른 책을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 다시 안연편 안연편의 22장입니다. 자장대왈 제방필문하며 제방필문하면 자장이라는 친구는 저번 시간에 말씀 좀 드렸듯이 안 들으신 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자님 제자 중에서 인물도 잘생겼고 머리도 좋은 친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논어에 자장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자장하고 문답이 많고요.
17장에는 자장편이 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자장이라는 제자는 공자에게 좀 영향이 큰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공자님한테는 이 자장이 야단을 좀 많이 맞아요. 너는 네 실력도 모르고 왜 이렇게 앞서가냐. 그리고 자기 이렇게 그릇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진취적인 친구, 뭐든지 막 하려고 하고 막 덤비려고 하고 이런 친구가 바로 자장이에요. 좀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친구다 보니까 공자님이 이걸 자꾸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나중에는 자장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커갔다라는 말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장이 향교 같은 데 가서 제사밥을 얻어먹고 계셔요. 10철 제자로 들어가가지고 자장대활 제방필문하며 그랬어요. 제방필문하며 제가 필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제방필문이라는 거는 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우의 나라를 방이라고 하고요. 나라 방자는 제우의 나라고 그 다음에 대부 제가라는 거는 대부지가를 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방은 제후들이고 그 다음에 가는 대부들이구나, 대부의 집안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명성이 들리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명성이 들리는 건 뭐냐면 제후 밑에서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제후 밑에서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 명성이 날림고 그 다음에 제가 필문도 뭐냐면은 대부 집안에서 그 집에 가신으로 있든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 안에서 가신으로 있든지 어떻게 하여서 거기서 또 이름이 날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명성이 있다. 이것을 달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자장은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랬더니 공자께서 시문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달이 아니고 그거는 문이다 하고 공자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문이다. 이것은 문이라. 비달려라. 달이 아니다. 통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자께서 말하는 달이 뭔가? 문이라는 거는 명성이라고 했잖아요. 문이라는 거는 공자께서 말씀하는 거는 명성. 지금 말하면 뭐겠어요? 인기 있는 거, 인기. 우리가 인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유난히 인기가 많은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인기 있다는 거는 뭡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 이름을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기 있는 거예요. 그게 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자가 말하는 문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장은 그게 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 이 사람은 통달한 선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께서 너는 달과 문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부달야자는 그랬어요. 부달야자는 부는 대저부 발어사예요. 뜻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는 어조사 야자는 달을 갖다가 강조하는 겁니다. 달려라 그러면 달이라는 달은 이라면서 놈자자가 또 붙잖아요. 그러면 달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달자를 강조할 때 어조사 야자를 주어 뒤에 붙는다고 그랬어요. 질직이 호의하며 자 이제 달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달에 대해서 달이라는 게 뭐냐? 질직이 호의라 그랬어요. 자, 질직이 질자는 바탕질자죠. 바탕질자 질직이 호의하면 그랬어요. 바탕질자 바탕질자 호의. 자, 호의 그러면 질직이 호의하면 이 바탕질자가 뭐냐면 바탕 그 본 바탕 사람들의 내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 내면이 정직하고 내면이 정직하다면은요 이 내면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짜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순수함으로 일을 하지 이런 뭐 어떤 겉모술수를 쓰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술수를 쓴다면 직이 아니죠. 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곧바로 자기 성격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어떤 수단을 부리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면이 정직하고 그 다음에 호의하며, 호의라는 거는 의를 좋아하며 옳다고 여긴 거, 정의로운 거를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여긴 그런 것을 좋아하며 찰언이 관색하며 그랬어요. 이제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찰언이 관색하며 그랬어요. 찰언 하면은 살필 찰자에다가 말씀언자예요. 그럼 말을 살핀다 이 말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말을 곧바로 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곧바로 듣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를 더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색도 역시 상대방의 얼굴빛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찰언 관색이라는 거는 상대를 잘 분석해서 살펴요. 살피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을 갖다 이야기한다고 그래도 앞을 좀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여의하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라는 거는 생각 여자죠. 여의. 그 다음에 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의하인이라 그랬거든요. 하인이라는 거는 아랫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랫사람에게도 겸손함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아랫사람에게 나보다 못하는 사람, 실력이 낮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조금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 이런 모든 사람에게 내가 겸손한다는 뜻이에요. 겸손하고 이 여자는 겸손할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이 여자는 여기서 이제 공자님이 다 통달이란 말을 했잖아요. 통달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앞에서도 자장이 뭐라 했어요? 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사는 뭐라 그랬어요? 지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공부 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라는 거는 남의 학문을 갖다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의하인이라는 거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뭔가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금 아시는 분 같으면은 무시해버리잖아요. 아이고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제껴버려요.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어르신들도 젊은 애들이 자식이 손주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정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하면은 아유 네가 뭘 아냐 이러면서 당신 주장이 옳다고 당신 주장을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생각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그 생각을 내 생각에다 반영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여의하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모든 걸 갖춰놨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거는 찰언 관색이에요. 여의하인, 그 다음에 질직이 호의, 이런 사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본다 그러면은 이 질직이 호의라는 거는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것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찰언이 관색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외면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반영하는 외면적인 것으로 표현하고요. 외면적인 걸 표현하고, 여의하인이라는 거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겸손하게 대하는 거, 이런 것으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도 그냥 알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면은 누가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방 필탈하고, 이렇게 한 사람 같으면은 제후의 국가에서도 반드시 통달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필탈, 대부 집안에서도 반드시 이런 사람은 통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런 사람은 옆에서 전달해서 알아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부문야자는 그랬어요. 부문야자는
대저 문이라는 것은 이제 자네가 알고 있는 그 문을, 자네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소문에 불과한 건데, 자, 자네가 생각하는 통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색치인이 행이요 그랬어요. 색치인이 행이요. 얼굴에서는 인을 취하면서, 겉으로는 인을 취하면서 행위, 행동은 어기고, 행동은 어기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인을 취해요. 겉으로는 인을 치는데 돌아서서는 다른 행동, 이 여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문 하시는 분들도요. 한문을 하면은 이 책 안이 거의 성경책하고 같아요. 그죠? 같아서 항상 사람이 내면적으로 수양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렇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이런 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을 늘 읽어요. 읽으면은 상대들이 저 사람은 경을 많이 읽구나. 또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진짜 심도가 높은 불자시구나, 아니면은 뭐 교인이시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존경받는 목사님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남들한테는 알려줘요. 겉으로 늘 내세우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행동은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는 행동들을 하셔요. 그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대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는 알아줘요. 당신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참 괜찮습니다. 늘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도를 닦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인을 알고 예를 아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덕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야. 스스로가 이렇게 인정해버려요. 그게 거지불의가 돼버려. 거지불의. 그라는 거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다 보면 불의, 의심을 하지 않아요. 당연시 여겨버린다는 뜻이에요. 당연시 여겨버리니 제방필문하고 제가필문이다. 제방필문, 나라에도 그 사람이 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마을에도 명성이 꼭 들린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분 많잖아요. 뭐 제가 그래서 제일 좀 안 한 것보단 낫지만 이제 12월 달이 됐어요. 12월 달 되면은 우리가 부르이토끼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럼 부르이토끼 하면은 부르이토끼를 하더라도 조용히 티 없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은 어머, 그런 분이 그렇게 하고 있었네,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돼요. 그러는데 뭐 1억을 냈다, 2억을 냈다 하면은 탁 내놓고 막 사진 포즈 찍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일부는 저 사람 돈 많이 냈어, 박수 쳐줘야 돼. 그리고 뭐 어디 가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거기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달이 아니고 문이고, 우리가 달이라는 거는 모든 지식, 사리에, 모든 이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그 다음에 어찌가나 기술도 다 습득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 모든 것이 다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통달이라고 그래요. 통달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공자님 같은 사람이 아마 통달이 될지 몰라요. 공자님 같은 분은 이치에 다 통달하셨잖아요. 모든 이치에 통달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다 나와요. 다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못하는 게 없잖아요. 가축도 잘 키우죠. 활도 잘 쏘죠. 이런 야채 같은 거 갖고 오는 거 이런 것도 잘 하시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공자님이 활 쏘는 거 잘 쏘는 거 아시잖아요. 부인이 올간씨인데 올간씨한테 결혼 전에 배웠어요. 아주 제가 알기로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발만 딱 묶어요. 발만 묶어서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리면서 흔들흔들 해요.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저기 목표물을 갖다가 이렇게 활로 쏘아요.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2500년 전 일을 어떻게 아냐 하고 누가 뻥이라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책을 쓴 걸 봤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장에서는 달과 문에 대해서 공자께서 이제 시원하게 자장한테 이야기를 해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래 보면은 저 사람이 참 통달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냥 명성만 앞서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제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22번 번지가 나옵니다. 번지. 자, 번지가 나오는데 번지는 공자님 제자 중에 후대 제자고요. 공자님보다 한 36살 차이가 납니다. 36살 차이 나고요. 논어에도 한 대여섯 번 나오고요. 같이 고생한 제자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차를 몰 때 이 번지가 마차 모는 대목이 나와요. 마차를 몰면서 선생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번지가 공자님의 지금에 말하면은 자가용 기사가 아니었나 뭐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공자님의 마차를 몬 제자가 염구하고 이 번지 두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 번지가 저번에 채소밭 키우는 거 물어보고 뭐 벼농사 키우는 거 물어봤고 선생님한테 많이 혼난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지금 이제 여기에 공자님하고 같이 논의다가 이제 뭔가를 또 질문합니다. 번지 종유어 무지하러니 그랬어요. 번지 종유어. 자, 번지는 세장번자에 늦을 지자예요. 세장번자에 늦을 지자, 이름도 참 이상해요. 번지. 그 다음에 종유, 유자는 놀유, 어조사 어자. 그 다음 무우지하, 무자는 안개무, 안개무고 우자는 기우제 지낼 우자예요. 그래서 무우라는 말은 무대라고 무단이라고 있습니다. 무단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비가 안 올 때 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지내는 단이 무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무단 아래,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게 노나라잖아요. 노나라인데 이 무대가 기슭가 근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무대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산보를 하고 있으니 그 무대 아래에서 공자님이 이렇게 무대 아래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번지가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셨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한번 질문합니다. 둘이 계시다가 감문, 감이 감자 물을 문자, 감문, 숭덕, 높을 숭자, 덕덕자. 우리 앞에서 한번 했어요. 숭덕. 그 다음에 수특. 숫자는 이게 우리가 속수 숫자라고도 하는데 닦을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글자를 닦을 수, 다스릴 수. 여기서는 다스리다. 뭐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다스릴 수 이꼬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특, 특자는 악할특, 사특할 특, 악할 특자입니다. 수특. 그 다음에 변혹, 분별할 변자, 의심할 혹자. 앞에서 숭독, 변혹이란 말을 우리 배웠었어요. 자, 그거는 또 잊어버리고요. 자, 간문, 숭덕, 수특, 변혹하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숭덕과 수특과 변혹을 감히 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숭덕이 무엇이고, 숭덕은 덕을 숭상하는 것과, 수특하면은 악한 것을 곧 다스리는 것, 악함을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의심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감히 묻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하면은 좋구나. 이 선자가 좋을 선, 착할 선, 잘할 선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는 좋구나 했으니까 좋을 선자로 씁니다. 착할 선자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착하다가 아닙니다. 착하다라는 말보다는 잘한다, 좋다로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선제라, 문이여, 그 질문이여, 참 너 좋은 질문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번지가 뭐 옳은 질문 한번 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선사후득이 비숭덕여아 그랬어요. 선사후득이 비숭덕여아. 자, 선사후득이 뭐예요? 선사후득. 자, 선사후득.
자, 선사후득 하면은 이것이 곧 뭐냐? 숭덕이 아니겠느냐? 숭덕. 숭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쓰죠. 아니다. 빨리 쓰라고 그러면요. 글씨가 뭐 안 써져요. 숭덕. 선사후득을 갖다 숭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항상 이거는 아셔야 돼요. 누가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은 답이 다르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저기 숭덕과 변옥을 이야기할 때는 자장이 물었거든요. 그때는 자장이 물었었고 지금은 번지가 물었어요. 번지가 물었기 때문에 상황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 하더라도 누가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지고 어떤 상황에 묻느냐에 따라서 또 답이 틀려져요. 같은 사람이 질문하더라도 항상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질문해도요. 유치원생이 묻는 거와 중학생이 묻는 거와 대학생이 묻는 거 답이 다 틀려요.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상황에서 질문하느냐가 또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논어를 책을 읽고 있으면서 공자께서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했다 해서 그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공자가 막 중구난방 정신없고 그냥 지멋대로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실수 안 하시기를 빕니다. 자, 그래서 이 숭덕을 뭐라고 했냐면 선사후득이라고 그랬어요. 선사후득은 뭐냐라고. 이제 선사후득이 참 어려워요. 자, 나한테 무슨 일을 맡겼어요. 이 무슨 일을 맡겼으면은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뭘 생각합니까? 우선 나한테 이게 득이 되나 안 되나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득이 되나 안 되나. 하다못해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의를 여기서 비대면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데 저한테 제의를 딱 들어오면은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우선 계산부터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득이 되나 안 되나? 얼마 시간에 낭비하고 돈 얼마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계산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X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득이라는 거는 뒤에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저하고 오랫동안 겪어보신 분은 아마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24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24년째 가르치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한자 강의를 부탁을 할 때 그때 내가 오케이 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 이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수업을 하게 됐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말씀을 딱 하셔요. 선사후득이다.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때. 그때는 선사후득이란 말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서 무조건 해. 무조건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한 무조건 해라. 그리고 하되 최선을 다해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돌아온 게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초가 향기를 품을 때는 누가 그 향기를 맡아서 자기를 찬양하기를 바래서 향기를 품은 거 아니다.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산속에 깊숙한 곳에서 멀리까지 그냥 향기를 풍긴다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도 그러지만 항상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는데 챙겨주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서 지금 번지가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 숭덕 아니냐. 덕을 숭상하는 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득부터 먼저 선득 후사라 한다면은 이거는 덕을 베푸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덕을 숭상하는 거는 항상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먼저 자진해서 일을 해라. 먼저 자진해서 남한테 먼저 베풀어라. 내가 밥 한번 사면 저 사람도 꼭 사겠지 하는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베풀어라. 이것이 숭덕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악이 무공인지악이라 그랬어요. 공기악이 이게 수특이라고 했어요. 공기악이 여기서 공기악이 그 다음에 무공
무공인지악. 무공인지악이 이것이 수특이 아니냐. 수특. 요거는 20읽자를 이렇게 써가지고요. 마태 마음심입니다. 공기약이 무공인지약 수특이라, 이것을 수특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럼 공기약 무공인지약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다가 있는 게 뭐냐면 기지라는 말을 붙여주면 그냥 공기지약, 이 기자를 빼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대로 한다면은요. 그죠? 무공인지약이잖아요. 그러면 공기지약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여기서 기자를 빼버리고요. 공기지약 하니까 뭐예요? 나의 악함을, 나의 악을 드러내고 나의 악함을 체크하고 이 공이라는 거 치고 이 말이죠. 내 악함을 다스리고 이렇게도 돼요. 내 악을 먼저 다스리고 내 악을부터 나한테 어떤 나쁜 점이 있는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뭔가 나한테 뭐의 결점이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결점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결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남의 악은 탓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의는 여기서는 뭐 비난이라고 쓰는 게 더 낫겠네요. 남의 악을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잘못은 탓하지 말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몫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수특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선사호독도 쉽지 않고요. 공기지약, 무공인지약도 쉬운 일 아니죠.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면은 실수고 남이 하면은 욕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보통 인지상정인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바로 수특이다. 그 다음에 일조 지분으로 망기시나요. 이건 제가 안 쓸게요. 길어서. 일조 지분 하니까 일조 지분이 뭐예요? 1조 안 써내놓고 또 써요. 1조 지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조 하루아침에 분함. 요거 이 조자를 떼시자로 집어넣으면은 한순간에 화난 거, 한순간에 성낸 거. 1조 지분으로 이걸로 망기신 자신의 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것저것 하나도 뭐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니까요. 순간 화난 것을 참지를 못하고 누르지를 못하고 그걸 밖으로 바로 드러내버려요. 드러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망치고 그것이 곧 결과적으로 내 형제, 부모까지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변옥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변옥이다. 의욕을 분별하는 거다. 자, 한순간의 분함이 뭐겠어요? 한순간의 분함은 내가 그냥 분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로 인해서 내가 분이 나죠. 그러면 몰라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알면은 그렇게 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면은 분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비를 가릴 줄 알아야 되고 선악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시비나 선악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는 뭐겠어요? 그만큼 많이 배우고 많이 들어야 되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들어야지 그래야 지식이 쌓이잖아요. 지식이 쌓이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혹하지는 않기 때문에 화를 그렇게 낼 일도 없는 거죠. 화를 낼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저기 사자수학에서는 그러잖아요. 분사필란이란 말 하죠. 생각사자죠. 생각사자. 그 다음에 필난 이런 말을 써요. 분사필난. 분이 나면, 화가 나면 반드시 어려울 것을 생각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반드시 뒤에 이 상황이 내가 지금 화를 냈어요. 그러고 나면은 뒤에 어떤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화를 내도 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생각하다 보면 분이 난 게 벌써 깔아앉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욱하면서 이거 한 거는 사람이 사리 분별이 얼른 안 되신 분들이 이걸 즉석에서 화를 잘 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하잖아. 이러면서 당신 합리화를 또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뭐겠습니까? 당신이 아까 말씀대로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건 고쳐야죠. 내 잘못을 알면 고쳐야 돼요. 근데 내 잘못을 알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은 이것까지 나쁜 건 없어요. 더 나빠요. 모르는 것보다.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결점이 있다면은 그 결점을 알면은 반드시 고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저는 군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지금 번지가 물은 숭덕과 수특과 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사후득을 한다는 것이 숭덕이고, 그 다음에 나의 악을 치고 나의 악을 갖다가 내 악을 비난하면서 남의 악은 비난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수특이고, 수특이라는 거는 악을 다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일조지분 만기신하고 그것이고 부모에게까지 미친다. 이급기친 그것으로서 부모에게 미치는 것이 변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변옥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번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번지한테 이 정도 말을 했다는 정도 되면은 번지가 이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번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번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같으면 또 이런 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2번요. 22번. 아이쿠야. 자, 22번. 우리 페이지 앞에 22번 들어갈게요, 그냥. 번지문인한데. 자, 번지문인한데 그랬어요.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왈, 애인이라 그랬어요. 번지가 인을 물었어요. 그리고 공자님한테 인을 물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인을 물은 내용이 되게 많은데, 번지가 이제 공자님한테 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번지한테는 인을 뭐라고 했냐면 애인이라 그랬어요. 애인. 사람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 전에 6번 옥냐장편을 보면 저희 책은 38페이지고요. 일반 책은 6번 옥냐장입니다. 옥냐장편에 20번요. 20번을 보면은 거기에 번지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인을 물었고 지를 묻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번지가 인을 물으니까 애인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지를 물었어요. 지를 물으니까 공자께서 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인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는 뭐냐면 번지 문지한데 자왈 무민지의요 경기신이 원지명 가히 지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번지가 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뒤에서는 공자한테 지를 물으니까 지인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는 뭐냐면 교민지의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옳은 것을 힘쓰고, 그 다음에 경기신이 원지며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 해야 하며, 멀리 한다면 그것을 지라고 할 수 있다. 백성들이 옳다고 여긴 것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은 하되 멀리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고, 그 다음에 인을 물으니까 인은 애인이다 그랬잖아요. 애인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뭘 해놨냐면 인자는 선난이 후액이면 가히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하고 좀 비슷하긴 하는데, 선사후득하고 비슷하긴 하는데요. 선난,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얻는다 그랬어요. 일을 먼저 하고 뒤에 얻는 거, 이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번지한테 또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번지한테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말하고 지금 여기 인하고 또 지를 물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애인이다 지인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어느 것이 더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뒤에 것이 먼저일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22번이 먼저일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사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에 힘써 줄 수도 있잖아요.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인도 뭐냐면은 여기서 지라는 거는 뭐 귀신을 공경한다. 그런 데서 멀리한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아마 번지가 좀 벼슬에 좀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공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당시 귀신이라는 거는 뭐 점을 친다라든가 뭐 이렇게 미신 같은 것이 좀 많이 난무했었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장문중이 나오잖아요. 장문중이가 그런 미신을 많이 믿잖아요. 미신을 많이 믿고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사람들은 장문중이 보고 참 지혜롭다 막 이런 말 하는데 공자는 거기다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 있는데 여기서도 22번에 번지가 인을 물었는데 공자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를 또 물으니까 사람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안다는 거는 사람을 아는 것이라는 거는 상대를 알아보는 거. 상대를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우리 생각하면 또 큰 건데 그랬더니 번지 미달이다. 역시 번지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번지가 알아듣지 못하다 깨닫지 못했어요. 다른 통달하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약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아이고 그걸 못 알아듣냐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해줘요. 거직 조저왕이면 그랬어요. 거직 조저왕. 자, 거직 조저왕 그랬는데 들거자에 고들직자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보이는데 이게 어긋날 착이에요. 이게 어긋날 착자인데 여기서는 뭘로 보냐면은 둘조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조자. 두다조. 둘조자로 봅니다. 둘조자로. 그래서 거직. 자, 거직. 고든 사람을 등용하고 고든 사람을 올려서 이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을 올려서 저자는 어조사 제자죠. 어조사 아니 모두 제자예요. 어조사 저자 되고 이거는 지어 영법이라고 그랬어요. 지어 그러니까 거직 지어 그 다음에 뭐예요? 왕 그러잖아요. 왕 구부랑자예요. 그러면은 고든 사람을 들어서 그를 구분 사람 위에 둔다면 이렇게 되죠. 그렇게 둔다면 능사 왕자직이라 왕 구분자로 하여금 곧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앞에다 두면은 그 어떻게 둬요? 이 구분 사람 앞에다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고든 사람을 두고 낮은 사람 구분 사람은 아랫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윗사람 입장에서는 아랫사람을 거느리니까 고든 사람이 윗사람을 구분 사람을 거느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분 사람은 윗사람이 고드니까 자연히 따라서 곱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번지 퇴하여 번지가 물러났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이런 말 하니까 아 그런가? 이런가?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말고 그냥 물러났어요.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문장이 또 4줄이나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하기는 그렇고 다음 시간에 그냥 더 들어가겠는데 여기서 지인이라는 게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윗사람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 사람을 알아주는 거 이거 엄청 커요. 윗사람 알고 하다못해 지금 어르신들께서도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이나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주는 거 그것이 엄청 크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로만 하고 끝낼게요. 노나라에 애공이 있었는데 애공 시절에 전효라는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이 전효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전효가 자신은 되게 괜찮은 인물이야. 배운 것도 많고 자기가 학벌도 뛰어나고 자기가 못하는 것도 없고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애공이 자기를 자기답게 쓰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답게 쓰질 않으니까
전효가 처음에는 애공이 나중에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알아주겠지 이렇게 기다려요. 기다리다가도 안 알아주니까 전효가 애공에게 한마디 합니다. 저는 기러기처럼 홀홀 날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공이 기러기처럼 홀홀 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임금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수탉을 이야기합니다. 수탉은 능력이 많답니다. 우리 수탉이 능력 많잖아요. 한번 싸우면 죽을 때까지 퍼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탉은 많은 자기 암컷과 새끼들을 많이 거느려요. 먹을 것이 있으면 항상 자기 식구들부터 먼저 먹이고 제일 뒤에서 먹는 거 바라보고 있다가 찌끄레기 있으면 먹고, 수탉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발톱이 엄청 용감하고 벼슬이 있고 하면서 수탉의 어떤 그 장점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잘났지만은 임금께서는 그 수탉의 장점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때가 되면 잡아먹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끼륵끼륵하고 날아오는 기러기는 논밭에 앉아서 농부가 죽어라고 농사 지어놓은것만 훔쳐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 기러기는 어쩌다 한번 날아왔다고 엄청나게 반긴다는 거예요. 반기고 대단한 새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나도 수탉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수탉 같은 기질이 있지만은 나는 수탉이 되고 싶지 않고 어쩌다 한번 날아오는 기러기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애공이 알았어. 이제부터 너 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그러니까 전효가 알았다고 나를 이제 좀 인정해 주겠지 하고 옆에 서 있었지만은 결국 집어넣게 못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옆에 늘 있었던 것이 생각나니까 별로 애공이 인물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전효는 떠나버려요. 어디로 떠나냐면 연나라로 가버려요. 연나라에 이제 재상이 돼가지고 거의 높은 벼슬을, 연나라 임금이 이 친구를 알아봐요. 알아봐서 높은 벼슬을 줘요. 그래서 전효가 연나라를 다스리는데 3년 만에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고 그래요. 도둑도 없었고 모든 게 잘 잡히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애공이 그때서 내가 좋은 사람을 놓쳤네 하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위에 저 사람이 과연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존재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니까 귀한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옆에 계시는 분들을 안아주고 한 뽀뽀도 한번 해드리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